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네, 삼성의 믿음직한 4계절이라는 EMP의 9월 성적표를 좀 해설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것도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 펀드죠. 미래에셋의 합리적인 펀드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자산 배분 펀드고요. 4계절이라는 측면에서 그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전략을 이제 차용을 해서 시장에 항상 발을 담궈 놓고 있겠다. 그러면서 자산 배분의 어떤 강점 그리고 특징을 계속 전파해주는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미래에셋 합리적인 AI 대비 성과 측면에서 뭔가 그리고 좀 2% 부족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번 달에 2.3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얘는 원자재도 커버를 못하고 다 같이 좀 하락하는 특징을 가졌네요. 합리적인 펀드는 그래도 원자재가 방어를 해줬었거든요. 예, 성과 측면에서도 일단은 뭐 특이사항은 없었고, 매니저 노트 부분도 특이사항은 없었고, 이 올해 연초 이후로 이 꺾이지 않고 쭉 올라가는 믿음직한 펀드 대비 이제 얘는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 연초에 한번 이렇게 기준 가격이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때는 원자재보다는 채권 쪽에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노출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빨간색이 이 삼성의 믿음직한 사계절 EMP고요. 그다음 녹색이 미래에셋 합리적인 AI 펀드인데, 9월 한 달 동안 성과를 보면은 한 절반 정도의 성과 갭의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월간으로 보시더라도 올해 2월, 3월 달에 합리적인 대비 좀 믿음직한 펀드의 성과가 조금 부진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네, 이 주식 채권 원자재 비중은 제가 미래에셋 그 합리적인 펀드 말씀드릴 때는 3개 합치면 100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래도 거의 100에 근접하게 잘 맞춰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삼성은 이렇게 잘 맞춰놓는데 또 미래에셋도 안 맞으니까 이런 기준이 조금 저는 제 입장에서 아리송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원자재 비중도 한 22% 들고 있네요. 예, 상위 10종목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뭐 얘도, 근데 얘를 봤을 때는 뭐 단기 채권이 더 보인다든가 이런 건 없죠. 팁스라고 하는 게 물가 연동 채권을 말하는 거고요. 그 원자재는 계속 들고 있고, 해외 주식 채권 등 이렇게 들고 있는데, 20 플러스, 15 플러스 이게 만기이기 때문에 장기채를 많이 들고 있구나. 7에서 10도 7년에서 10년이니까 이것도 만기가 긴 채권들이 주로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리츠, 그다음 종합채권 액티브 뭐 등등입니다. 그래서 약간 단기채는 또 별로 보이지 않네. 뭐 이런 부분들이 9월 달에 금리가 상승할 때 조금 많이 방어를 해주지 못한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간 코멘트를 보면 시장 하락 및 그다음에 선진국 신흥국 모두 하락했고,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 미국이 11.5%대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원유 가격이 상승을 했다. 뭐 등등의 팩트를 나열을 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향후 운용 계획 측면에서는 장기채 내에서 축소했던 명목 국채 비중을 일부 확대해서 운용하겠다, 국채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펀드는 이제 보면 뭐 특별히 뭐 어떤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운용 계획을 보면 그 매니저의 좀 생각을 읽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걸 계속 해석을 하고 매월 이제 첨삭에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너무 뻔한 얘기들을 써놓게 된 것 같아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게 키움의 똑똑한 분할 매수 펀드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각각의 이 테마 ETF들을 그냥 분할 매수하는 기계적 전략이니까요. 근데 올웨더 사계절 전략이다 그러면 조금은 해당 자산을 유지한다 또는 변동이 되거나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특정 자산을 늘렸다 또는 줄였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도 또 미래에셋하고 비교를 하게 되지만, 미래에셋 펀드에서는 뭐 전술적인 판단이 있었죠. 일본 주식을 소폭 늘린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행동을 했다라는 그 표시를 좀 이런 향후 운용 계획 등에서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들어서 향후 운영 계획 부분은 조금 이번 달은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서 소개를 해주면 이게 바로 투자자들과 좀 더 좀 소통하는 좋은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뭐 카카오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가입을 하고 성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잔소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성과가 뭐 아주 나쁘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향후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앞으로도 좋은 좀 위험 관리 역량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